심장을 지키는 작은 알약 스타틴의 모든 것. 스타틴의 발견은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일본의 산키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엔도 아키라 박사는 곰팡이에서 항균 물질을 찾던 중 푸른 곰팡이, 즉 페니실리움 시트리눔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최초의 스타틴인 메바스타틴이었습니다. 엔도 박사는 곰팡이가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 메바스타틴은 동물 실험에서 뛰어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동물에서 독성이 발견되어 임상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스타틴 개발의 토대가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연이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최초로 상용화된 스타틴은 로바스타틴으로 미국 머크사에서 개발했습니다. 로바스타틴은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스타틴으로 임상시험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25에서 45% 감소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후 1988년 신바스타틴, 1991년 프라바스타틴, 1996년 플루바스타틴, 1997년 아토르바스타틴, 2003년 로수바스타틴 등이 차례로 출시되어 스타틴 시대를 열었습니다. 스타틴 개발의 전환점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모 임상시험들이었습니다. 포에스 연구, WOSCOPS 연구, CARE 연구 등을 통해 스타틴이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포에스 연구에서는 신바스타틴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42%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와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타틴의 적응증이 확대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즉 2차 예방에게만 사용되었지만 점차 고위험군 환자의 1차 예방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스타틴은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 약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스타틴은 크게 천연 스타틴과 합성 스타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천연 스타틴은 곰팡이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것으로 로바스타틴, 신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성 스타틴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으로 플루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등이 있습니다. 아토르바스타틴 즉 리피토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중 하나로 강력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와 긴 반감기가 특징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30에서 60%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하루 한 번 복용으로 24시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간에서의 대사가 주로 CYP3A4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로수바스타틴 즉 크레스톤은 가장 강력한 스타틴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용량으로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45에서 65% 감소시킬 수 있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 증가 효과도 우수합니다. 신장을 통한 배설이 많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바스타틴 즉 조코는 오랜 사용 경험과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가진 스타틴입니다. 중등도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보이며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즉 80mg 사용 시 근육병증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라바스타틴 즉 메바로치는 수용성 스타틴으로 다른 스타틴에 비해 약물 상호작용이 적고 근육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신부나 수유부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수한 상황에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피타바스타틴 즉 리바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스타틴으로 강력한 효과와 함께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약물 상호작용이 적어 다른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각 스타틴의 선택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 동반 질환,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치료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강도의 스타틴부터 시작하여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용량을 증량하거나 고강도 스타틴으로 변경합니다. 스타틴의 주요 작용 기전은 메발로네이트 경로의 핵심 요소인 HMG-CoA 환원 요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효소는 HMG-CoA를 메발로네이트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매하는데
A는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에서 속도 제한 단계입니다. 스타틴은 HMG-CoA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경쟁적으로 효소에 결합하여 그 활성을 억제합니다.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감소하면 세포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를 감지한 세포는 두 가지 보상 기전을 활성화합니다. 첫째, HMG-CoA 환원 효소의 합성을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둘째, LDL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중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흡수하려 합니다. 스타틴은 첫 번째 기전을 계속 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두 번째 기전이 주로 작동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게 됩니다. 스타틴의 효과는 콜레스테롤 저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메발로네이트 경로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이소프레노이드라는 다른 중요한 생체 분자들도 생산합니다. 스타틴은 이 경로를 억제하여 파르네실과 게라닐게라닐 등의 이소프레노이드 생산도 감소시킵니다. 이들 분자는 다양한 세포 기능에 관여하므로 스타틴은 이를 통해 콜레스테롤 저하와 무관한 다양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가적 효과를 플레이오트로픽 효과라고 하며 여기에는 혈관 내피 기능 개선, 항염증 작용, 항산화 효과, 혈전 형성 억제, 혈관 안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효과는 스타틴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단순한 콜레스테롤 저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임상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혈관 내피 기능 개선은 스타틴의 중요한 플레이오트로픽 효과 중 하나입니다. 스타틴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활성산소 생성을 감소시켜 내피 손상을 방지합니다.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접착 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동맥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스타틴의 임상적 효과는 수십 년간의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주요 심혈관 사건 즉 MACE의 감소입니다. 여기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관상동맥 재개통술 등이 포함됩니다. 2차 예방 연구들에서 스타틴은 일관되게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포에스 연구에서는 심바스타틴이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을 32% 감소시켰고 CARE 연구에서는 프라바스타틴이 심근경색 후 환자에서 재발을 24% 줄였습니다. HPS 즉 심장보호 연구에서는 심바스타틴이 고위험 환자에서 주요 혈관 사건을 24% 감소시켰습니다. 1차 예방 분야에서도 스타틴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WOSCOPS 연구에서는 프라바스타틴이 고콜레스테롤 혈증 남성에서 첫 번째 심근경색을 31% 감소시켰고 ASCOTLLA 연구에서는 아토르바스타틴이 고혈압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을 36% 줄였습니다. 주피터 연구에서는 로수바스타틴이 C반응성 단백질이 높은 건강한 성인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을 44% 감소시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의 스타틴 효과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CTT 즉 콜레스테롤 치료 시험자들 메타 분석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 스타틴이 주요 심혈관 사건을 2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뇨병은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이므로 대부분의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스타틴 치료가 권장됩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서의 조기 스타틴 치료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프루브 이팀이 22 연구에서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고강도 아토르바스타틴이 표준 프라바스타틴보다 16%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스타틴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였습니다. 최근에는 매우 고위험군 환자에서 초저 LDL 전략의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프리의 연구에서는 스타틴의 PCSK9 억제제를 추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30mg/dl까지 낮췄을 때 추가적인 심혈관 사건 감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더 낮을수록 더 좋다 개념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주요 의학학회들은 스타틴 치료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미국 심장협회 즉 ACC/AHA 2018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스타틴 치료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임상적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여기에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안정형 협심증, 관상동맥 재개통술 병력,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증,
말초동맥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75세 미만에서는 고강도 스타틴, 75세 이상에서는 중간강도 스타틴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190mg/dL 이상인 환자들로 주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나이와 관계없이 고강도 스타틴 치료가 권장되며 목표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하지 못하면 에제티미브나 PCSK9 억제제 추가를 고려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40에서 75세의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70mg/dL 이상이면 중간강도 스타틴을 시작하고 고위험 인자가 있으면 고강도 스타틴을 고려합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40에서 75세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70에서 189mg/dL이고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10년 심혈관 위험도를 계산하여 7.5% 이상이면 중간강도 스타틴 치료를 권장합니다. 위험도 계산에는 나이, 성별, 인종,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고혈압 치료 여부, 당뇨병, 흡연 등이 포함됩니다. 유럽심장학회 유럽동맥 경화학회 즉 ESC EES 가이드라인은 위험도 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매우 고위험, 고위험, 중간위험, 저위험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매우 고위험군은 55mg/dL 미만, 고위험군은 70mg/dL 미만, 중간위험군은 100mg/dL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지질동맥 경화학회 가이드라인도 국제적 권장사항과 유사하지만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도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치료 전략을 제시합니다. 스타틴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물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부작용은 근육 관련 증상 즉 SAMS입니다. 이는 근육통, 근육 약화, 근육 경련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미한 근육통부터 심각한 횡문근육해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근육통은 스타틴 사용자의 5에서 10%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대부분 경미하고 가역적이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약물 순응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발생하면 스타틴을 중단하고 CK 즉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더 낮은 용량이나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재시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횡문근육해증은 매우 드물지만 즉 10만 명당 1명에서 3명 정도지만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근육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어 CK가 정상치의 10배 이상 상승하고 근육통, 근무력, 갈색뇨 등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어 즉시 스타틴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 이상도 스타틴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간효소 즉 ALT, AST 상승이 3에서 5%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경미하고 가역적입니다. 간효소가 정상 상한치의 3배를 초과하면 스타틴을 중단해야 하지만 실제로 심각한 간 손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최근 주목받는 부작용은 새로 발생하는 당뇨병입니다. 메타 분석 연구들에서 스타틴이 새로운 당뇨병 발생 위험을 9에서 1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강도 스타틴, 고령, 비만, 당뇨병 전 단계, 대사증후군 등이 위험인자입니다. 하지만 스타틴의 심혈관 보호 효과가 당뇨병 발생 위험보다 훨씬 크므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치료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스타틴이 인지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중요한 안전성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CYP3A4 효소로 대사되는 스타틴 즉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은 같은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호작용 약물로는 사이클로스포린, 겜피브로질, 니아신, 아미오다론, 베라파밀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스타틴 치료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료 시작 전에는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동반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이전 스타틴 사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틴 선택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위험 환자에서는 고강도 스타틴 즉 아토르바스타틴 40에서 80mg, 로수바스타틴 20에서 40mg을 우선 고려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중간 강도 스타틴으로 시작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근육병증과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높으므로 저용량부터 신중하게 시작합니다. 치료 목표 설정도 중요합니다. 고위험 환자에서는 LDL 콜레스테롤 70mg/dL 미만, 매우 고위험 환자에서는 55mg/dL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타틴 용량을 증량하거나 에제티미브, PCSK9 억제제 등의 추가 치료를 고려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수적입니다. 치료 시작 4에서 6주 후 지질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3에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실시합니다. 근육 증상에 대해서는 매 방문 시마다 문진하고 필요시 CK 검사를 시행합니다. 스타틴 불내성 환자의 관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육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스타틴을 일시 중단하고 증상 호전을 확인한 후 더 낮은 용량이나 다른 종류의 스타틴으로 재시작을 시도합니다. 격일 복용이나 주 2-3회 복용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당한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의 병행도 중요합니다. 스타틴 치료와 함께 적절한 식이 조절, 규칙적인 운동, 금연, 체중 관리 등을 병행하면 더 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 포화지방 제한, 섬유소 섭취 증가 등이 도움이 됩니다. 스타틴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은 여러 가지로 전망됩니다. 첫째,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진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개발이 활발합니다. PCSK9 억제제는 이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더 편리한 경구용 PCSK9 억제제나 siRNA 치료제 등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개인 맞춤형 스타틴 치료가 발전할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스타틴 대사 능력을 미리 예측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스타틴 종류와 용량을 선택하는 정밀 의학적 접근이 확산될 것입니다. 특히 CYP2D6, SLC51B1 등의 유전자 다형성을 고려한 맞춤 처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치료 최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존의 LDL 콜레스테롤 외에도 LPA, APOB, 염증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전략이 개발될 것입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위험도 예측 모델도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넷째, 스타틴의 새로운 적응증이 발굴될 것입니다. 이미 항염증 효과, 항암 효과, 신경보호 효과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향후 심혈관 질환 외의 다른 질환에서도 스타틴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로운 스타틴이나 전달 시스템이 개발될 것입니다. 간 특이적 전달, 서방형 제제, 조합 요법 등을 통해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스타틴의 등장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건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장애율이 현저히 감소하여 국가적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스타틴 사용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스타틴 치료는 매우 비용 효과적인 중제입니다. 고위험 환자에서 1년간 스타틴 치료로 한 건의 주요 심혈관 사건을 예방하는 비용이 심혈관 사건 치료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1차 예방에서도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어 많은 국가에서 스타틴을 보험급여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적으로는 스타틴이 건강 불평등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소득층만 접근 가능했던 고급 의료 서비스가 스타틴의 일반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 만료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로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타틴 사용 확대에 따른 의료비 증가, 과도한 의약화 우려, 생활습관 개선 노력 감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타틴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타틴은 현대 의학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약물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를 통한 직접적 효과와 다양한 플레이오트로픽 효과를 통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엔도 아키라 박사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된 스타틴 연구는 50여 년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오늘날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틴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약물 개발을 넘어서 근거 중심 의학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수십 개의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과 메타 분석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치료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틴 치료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부작용 최소화, 치료 접근성 향상, 생활습관 개선과의 균형 등이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유전체학, 인공지능, 정밀의학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타틴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스타틴의 미래는 단순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넘어서 종합적인 심혈관 보호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타겟의 발견, 전달 시스템의 개선, 조합, 요법의 발전 등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스타틴의 혜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외의 다른 질환 영역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라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서 심장 질환 예방의 강력한 무기로서 인류 건강 증진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정책 기반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스타틴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심혈관 질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